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수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유튜브 들어오시면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 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간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리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좀 쉬어가고 오늘 다시 한번 신세계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굵직한 이슈가 많이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출연진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다시피 FOMC 회의라든가 또 원유 재고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 안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또 장소가 발표가 된다고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급 진전을 타면서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이 햄버거 대화가 과연 또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외신 소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계속적으로 빅 이벤트들 많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입니다. A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굵직한 경제지표 3개죠. ADP 그리고 비농고용지수, 그다음에 원유재고, 그리고 FOMC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지표가 사실 원래 금융시장 그리고 상품 선물 시장 두 양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지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은 철저하게 시황 중심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 시황을 보실 때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는지 부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3가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렸고, 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수요일 저녁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실 건데요. 자, 오늘 현재 시각 10시 3분 현재 지나면서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은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선 다시 또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26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일장 크게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오늘장 좀 소폭 다시 한번 좀 눌리면서 6700선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6,7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나스닥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어제장에도 꽤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장에 종가 확인하시면 1.20340달러의 거래가 마쳤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2042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유로와 마찬가지로 어제장 골드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0.87%가 빠진 가격대로 간신히 1,300달러 라인 지지가 됐고요. 1,304.6달러 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309.2달러인 0.3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68달러를 이탈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67.50달러 선의 거래가 마쳤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7달러 중반대 가격도 깨졌고요. 67.3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 종가가 92.275라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2라인에 안착한 채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 한 소폭 밀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92라인 지지가 되면서 92.160선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선물시장과 일단 현물시장 쪽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유로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을 면치 못하지만 달러 인덱스 홀로 92선을 돌파한 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들려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유로존의 4월 제조 PMI가 56.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4월 민간 고용 20만 4천 명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5월에 그 FOMC 오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연준의 그 물가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 FOMC에 대한 경계와 또 대장주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 국채 가격은요, 이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약간 내렸고 또 달러와는 이 향후 통화 정책 차별화 부각에 대한 기대로 오른 상황이고요. 현재 그 뉴욕의 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한 부담과 또 달러의 강세 영향으로 하락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틀 일정으로 FOMC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됐죠. 네, 오늘 동부시각 2시에 나옵니다. 시장은 연준의 물가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종료되는 이날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유지되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3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2.0% 오르는 등 최근 경제 지표도 미국의 경제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가운데 달러화가 향후 6개월 동안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최근 달러화가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과 또 금리 상승 덕분에 깜짝 오름세를 보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방크의 소식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은행은 2일 다우존스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최근 강세 신호를 보이는 등 매우 호조세를 보이지만 유로존 지표는 다소 완만해졌다면서 이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달러가 최근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코닝 아시아 퍼시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달러가 최근 몇 주간 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달러화가 아시아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당분간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호주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매체는 호주 경제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사각의 변화에 운명이 엇갈리는 신세라면서 이같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호주 경제와 호주 달러화는 세계 경제 그리고 특히 아시아 경제가 순항할 때 호조를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서 호주 달러화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보단 좀 상회하는 수치로 20만 4천 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좀 FOMC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FOMC에서는 물가 관련된 발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앞서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셨을 때 92라인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에는 이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연준의 경계감에 애플 실적 기대감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의 지수 선물 쪽에선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선 좀 같은 가격대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650.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6월물이고요. FOMC 경계감에 달러 랠리 대비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 어제자까지 꽤 많이 밀린 가격대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1.2047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이란의 핵 폐기 우려 부각이 됐고, 또 달러 강세 속에서 혼조를 지속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 어제장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7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67달러 지지가 될지 여부도 함께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어제장에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300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309.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크루드 오일이 일단 재고 발표를 앞두고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보합권 움직임에서 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는 전일장이죠.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 일봉상으로도 아래꼬리를 달렸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좀 S&P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이 쏠리면서 현재 약보합권 두 지수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도 다운이고 저도 다운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다운인데 외신 쪽에서는 관망을 뭐 월요일장에도 네,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관망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네, 첫 번째 CNBC 보도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앞두고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첫 문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통화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약간은 혼조세, 믹스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미국장이 나스닥의 기술주의 실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되고, 또 수요일 아시아장은 거의 하락으로 마감하고, 또 반면 유럽은 호조 실적이 추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변동폭이 들쑥날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 연준 FOMC의 결과겠죠.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업들은 실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들이 많이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CVS 헬스, 에스티 로더가 아무래도 지금 기대치보다 또 엄청난 큰 실적을 갖고 왔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AIG도 있고 테슬라 모터스, 에이비스버젯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기대보다는 1사분기 실적이 호조세로 나타났고요. 뭐 아이폰 판매가 기대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도 기술주는 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이 그동안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페이스북의 그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이 F8이라는 그 컨퍼런스죠. 연례 컨퍼런스에서 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간섭 논란 및 또 케임브리지 애널리카 등의 이 제3자 개인정보 수집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안전을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와 가족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던 페이스북이 이른바 이제 데이팅 앱을 내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데이트 프로필은요, 기존의 그 친구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별도의 데이트 프로필을 작성하면 관심사와 공통점이 비슷한 친구를 이제 서로 이제 매칭해주는,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건 아니고, 뭐 이벤트 또는 그룹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AC라든가 매치라는 큰 기존의 업체들의 주가를 22% 각각 18%나 하락하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이 이런 서비스를 상용화시키면서 또 어떠한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짧게 여기서 좀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S&P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네, 지금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또 ADP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 FOMC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또 결과 그리고 결론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또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이라 아주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 변동에 대해서 어떤 변동 사항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어떤 변화는 발생할 것이고 동부시각 2시에 발표가 예정으로 있죠. 이외에도 또 보면은 미국 사절단이 중국과 무역 이슈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중국으로 이번 주에 방문 예정이다라는 기사까지 마무리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FOMC의 금리 인상은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지만 또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소식이 있는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애플이 다시 한번 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어제장 좀 나스닥 쪽으로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FOMC 이번 5월 FOMC가 금리 동결된다면은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예상에 대해서도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운의 의견을 주신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죠. 시스템 트레이드들이 딱 10시 반에 장 오픈 들어갈 때 이때 기준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를 보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드렸는데 저번 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가장 변동성이 컸던 날이었죠. 그죠? 북한 관련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때 기준으로 매도 모멘텀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사실 좀 의외의 결과였어요. 오히려 이제 매수 모멘텀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많이 시장에 혼조하고 있었는데 장 중에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장 후반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월요일장 들어서부터는 슬슬 다시 매수 수급들이 시스템 트레이드가 딱 장 오픈 들어갈 때 살짝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시 반에서 약 20분 정도 들어 올렸다가 그 이후에 매도 추세로 뺐고요. 근데 매도 추세로 빼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도 하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5월 1일장으로 터닝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던져야 되고 5월에 대한 재평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5월 1일장 중에는 매도 모멘텀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었고요. 어제장에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다시 또 어제
딱 장 오픈 들어갈 때 모멘텀을 보시면은 살짝 매도로 밀었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동안. 이 모멘텀을 보실 때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기준으로는 일단 보합권의 리스크 평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드 내 평가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5월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5월 달 기준으로는 이제 매수 매도 비중 5대5로 평형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포커스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초에는 6월달 기준으로 이게 평형이 맞춰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역 전쟁 이슈가 추가로 제기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앞당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매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줄 것으로 예상을 드렸었는데 좀 더 앞당겨져서 5월부터는 이제 평형,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좀 더 세지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5월 1일장에 매도 모멘텀이 세게 이렇게 완전 지금 폭풍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실 때 지금 기존의 가치평가가 5월에는 재정립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일단 5월장 전체적인 흐름은 매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 관련 이슈, 북미 회담 후에 미국 자체의 무역 분쟁 부분에서도 해결을 봐서 어떤 상승 이슈가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 하에는 매도 모멘텀이 분명히 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5월 중에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 혹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서라도 지금 중국과의 타협을 어느 정도 보고 러시아랑도 타협을 어느 정도 보고 하는 관점으로 터닝이 될 경우에는 급상승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매도 흐름을 점점 세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드립니다. 일단 5월 달은 평형의 구간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5월은 매수 매도 비중이 5대5 기준인 구간이고요. 6월부터는 이제 매도 모멘텀이 좀 더 세질 수 있는 달. 이렇게 종합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좀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 매도 모멘텀을 쏟아내는 힘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4월 25일이죠. 4월 25일장에 쏟아냈던 매도 모멘텀 대비 어제장에 쏟아냈던 매도 모멘텀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원래 어제장에 쏟아냈던 모멘텀이 더 셌어야 됐고 신저가를 돌파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보실 때 지금 월요일장 기준에 상방 리스크라는 표현보다 상방 리스크의 안정성이죠. 리스크의 안정성 부분이 부여된 모습을 그대로 그날장 차트에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매수 매도 비중도 다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일단 자금을 전체적으로 빼고 있다. 거래량 자체를 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저가를 돌파할 만한 힘도 그렇게 지금 강하지 않은 상태고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힘도 그렇게 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일단 FOMC 직전이기 때문에 FOMC 결과 보고 나서 방향성 확실하게 잡고 어제장이랑 그저께장 사이에서 만든 저고가 흐름 여기를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보고 나서 그때 기준으로 추세 편성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월과 6월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5월은 좀 반반에 대한 의견이고 6월부터 좀 추가적인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의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신다면 상하 밴드를 좀 잡아주신다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밴드로 잡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고요. 그대로 제가 차트 기준으로 좀 그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벽하게 지금 뭐 매수 방향으로도 지지선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매도 방향으로도 저항선 받으면서 그냥 깔끔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수동적인 거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발생하시는 거죠. 시스템 트레이드적인 관점에서는 원래 이런 지지선 저항선적인 부분이 추세선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수동매매 트레이딩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런 트레이딩이 많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도에 대한 모멘텀에서보다 매수에 대한 모멘텀에서 더 완벽하게 추세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모습을 보실 때 시스템 트레이드들은 매도로 던지고 있는데 수동매매들은 매수로 치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스템 트레이드와 수동매매의 차이가 뭐냐? 수동매매들은 일단 시스템 트레이드가 관점하지 못하는 미래 가치까지를 보고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 트레이드는 철저히 현재까지 분석된 리스크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도를 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일단 매도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 금일까지도 매도가 맞습니다. 금일까지도 매도가 맞는데
FOMC 이후에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추가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수동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 수렴 사태에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이 수렴 구간을 점점 좁혀 나가는 구간을 깨고 한쪽으로 튀고 올라갈 때 그때 기준으로 추세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세선 그어드린 거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여기를 어느 쪽으로 돌파를 먼저 보이는지를 체크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렴에 대한 차트 분석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FOMC를 앞두고 현재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관망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FOMC 이후로 이 수렴된 구간이 하방 쪽으로 또는 상방 쪽으로 좀 크게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5분봉으로 세팅해서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있을까요? 사실 좀 재밌는 게 있다면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시스템 트레이드와 수동 매매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계와 인간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이길지 부분이 지금 오늘장 제대로 추세가 나온다면 오늘장 안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장에서도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양봉으로 끌어올렸고 하지만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같은 상황입니다만은 S&P 500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소폭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외신 쪽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부분 좀 관심과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뉴스를 들어왔는데 나스닥도 S&P 500과 좀 같은 관점으로 분석을 해도 좋을까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매도 모멘텀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탄탄함에 있어서 S&P보다는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남북 관련 이슈가 있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남북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의 기업들이 뭐 현황이 변한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데 어떤 부분이 재정립이 되냐면은 남북 관련 이슈 때문에 아시아권에 평가되는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펀드사에서 이제 뭐 신흥국 혹은 뭐 아시아권 쪽에다 배치시키는 금액 비중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진국들에 배치하던 비중 이 펀드 금액 비중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추세가 확 움직여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월 초인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좀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관찰 후에 다시 자금을 재투입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 흐름 대비 탄력적인 흐름이 오히려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포커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흥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그렇죠? 항생지수나 중국 쪽 지수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되고 자금이 많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중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오히려 사업을 펼치고 공격적인 투자를 받아내기에 좋은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뭐 NSCI 같은 지수들도 재정립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평가를 당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다시 재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쪽 관련해서도 건설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지션들이 그런 쪽으로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또 빠지고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금 이동이 있을 주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까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어제장에 92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좀 지지가 된 상황이고 어제장에도 유로는 또 빠지는 상황이었죠. 자, 추가적으로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보합권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0370달러까지 어제장 빠진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으셨고요. 저와 박나캐스터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가 1.24달러 라인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쭉 빠지고 있는데, 마스터님,
계속적으로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관망 의견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오늘 FOMC가 있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네. 뭐 FOMC 같은 중요 지표가 없다면은 일단 추세를 확실하게 꺾을 만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기관들은 기존의 추세대로 추세를 던지는 물량을 던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드 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트레이드 대부분이 다 추세 매매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두고선 나머지의 시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가격대가 좀 중요 가격대까지 오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유로에서 지금 유로에서 보시면 지금 2300선에서 아예 딱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가격대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뭐 300선이 그렇게 의미 있는 라인이 아니라 가격대 저항에서 스탑을 확 해버렸다는 게 호가 물량이 걸려버렸다는 게 좀 핵심 쟁점이죠. 이런 특정 가격대에서 호가 물량이 걸려버릴 경우에는 일시적 반등 형태로 전환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 라인은 충분히 일단 호가 블로킹을 쳐도 괜찮은 저가 매수 구간이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에서 갑자기 걸려버렸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좀 스탑을 하셨다가 다시 이 호가 라인을 뚫고선 추세를 강하게 내보낼 때 그때서야 좀 추세를 같이 지속해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다만 FOMC 직전에 또 호가 물량까지 걸렸다는 모습을 보실 때 오늘장에 함부로 추세 지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반등에 대이실 수 있고 또 기존의 추세에 편승하셨다가는 또 잘못해서 반등 포지션에서 또 역충상이 나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쪽 방향 둘 다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그죠?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FOMC 결과 딱 끝나고 나서 완전히 지금 2300 라인을 뚫고서 내려간다. 혹은 아예 2300 라인 기준으로 해서 터닝을 올리고 지금 기준선이 21000선입니다. 어제장에 21000선을 뚫고선 떨어졌는데 기존의 21000선에 대해서 지지를 보였다가 뚫고 떨어진 모습이 있는 만큼 가치 평가상으로는 21000선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게 지금 시장의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21000 선에 대해서 맞고선 반락을 흐름을 보인다. 그럼 이때는 같이 추세를 공격적으로 매도 방향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FOMC 결과 이후에 21,000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안차까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내리셔야 된다라고 포커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FOMC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비관적인 관점을 드리느냐? FOMC가 이번에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지만 93%에서 98%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93%에서 98%는 금리 인상 거의 직전 3일 정도쯤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3일 정도쯤에 나온 수치인데 지금 6월 금리 인상 수치가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이른 시점임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 발표되는 얘기는 사실 이미 다 금리 인상 6월에 될 것까지는 선반영이 돼 있고 5월에는 공격할 부분밖에 없습니다. 5월에는 일단 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관점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지수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보니까 물가지수에 대한 관점을 FOMC 측에서 좋게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좋게 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안 좋더라도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관점들의 얘기가 퍼지지 않는 이상 사실 반등을 꿈꿀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지속을 보시려면은 정확하게 FOMC에서 해줘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세가 지속이 돼서 매도 방향으로 꺾어서 내려가려면은 일단 FOMC 측에서 물가지수를 아무리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우리는 금리 인상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추세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옐런 의장 때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옐런 의장은 철저히 물가지수에 대한 신봉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필립스 이론 신봉주의자였기 때문에 필립스 이론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물가지수랑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차트가 바로 필립스 이론이었죠. 그죠? 그래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물가지수도 낮은 상태에서는 굳이 금리 인상을 감행하지 않는다. 이게 포커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태에서 굳이 파월의장은 3월 달에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추진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물가지수와 무관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멘트를 5월에 또 쳐준다면은 추세 지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굳이 그런 멘트를 5월 달에 또 칠 이유가 없습니다. 6월 달에 가서 쳐도 괜찮은데 굳이 5월 달부터 그런 멘트를 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명확하게 파월 의장의 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지속이 될지 반등이 나올지가 결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MC 측에서 물가 지수와는 좀 별개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할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달러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 관망 주신 이유가 이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어제장에 좀 세게 하락하면서 1.21000달러 선을 돌파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 1.2100달러를 좀 기준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됐을 때, 이 가격대가 회복이 됐을 때는 추세에 좀 전환으로 상승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반대쪽 방향인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03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21000달러 선을 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추가 코멘트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000달러에서 저항 받고선 빠질 때 그때 기준으로 매도 포인트 치시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도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100달러 라인을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시는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의 의견은 다운인데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달러 가격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4달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호황 전반과 또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건데요. 지금 연준의 지금 발표 다들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쪽에서는요. 그래서 미국 경기 호조세가 가열되면서 하지만 다음 달에 이 대출 비용의 인상은 확실히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 그 ISM 조사에 따르면 이 미국의 이 공장의 생산 활동이 4월에는 조금 저하가 되면서 하지만 이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과 또 비용 상승이 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희망하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수치가 3월에 훌쩍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의 통화, 스트래터지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연초 이래로 달러의 하락, 롤백을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나올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임금 상승을 나타낸다면 이는 달러의 강세를 또 불러올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또 지출 정책이 이미 탄탄한 경제 확장세에서 이 부가적인 부양책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또 금리를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은요, 지금 쿨링 모멘텀, 그래서 그 최근의 경제 수치를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브리티시 파운드도 역시나 높아지긴 했지만 4달째 하락세고요. 또 지금 사실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회의를 갖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기회를 낮추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조금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스와프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15%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초에는 90%로 봤는데요. 그 수치가 뚝 떨어졌고 또 유로도 역시 하락해서 1월 중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엔도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엔도 역시나 화요일에는 오름세, 또 수요일에는 약간 또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호주 달러도 11개월째 하락세고요. 차이니즈 유안도 달러의 강세에 2월 이래로 하락세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FOMC 발표가 아직 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완전히 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외신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아직 달러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를 제지할 만한 큰 변수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사실 미국의 고용 데이터 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 역시 미국의 그 경기 호조세를 더욱더 부과시키는 이런 결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유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거고 그래서 저 역시 하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FOMC 앞두고 여전히 외신 쪽에서 좀 관망을 하면서 그에 관련돼서 유로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3월 FOMC 이후에 5월 FOMC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은 그리고 뭐 별다른 다른 코멘트가 없다면은 지수에 대해서도 이런 랠리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말씀
마스터님 어떠세요?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실 FOMC와의 좀 괴리감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면은, FOMC의 금리 결정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에 기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물가지수에 더 이상 기반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독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자적으로 가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데 독자적으로 가는 기준이라는 거는 목표 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파월한테는 지금 목표 금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2.25 정도까지는 그냥 확실하게 올려버리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합하면은 2.7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2회에서 3회까지도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목표로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목표를 맞추는 데 포커스가 돼 있고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국도 지금 경제 악화로 가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선에 고금리를 맞춰놓고 고금리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선까지 맞춰놓고 경제가 하방으로 빠질 때라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라는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리와 장기적인 S&P와의 흐름이 좀 괴리감이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금리 인상을 들어갈 때는 기반적으로 이제 증시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 국가 채권 관련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호조 평가를 내릴 때 비로소 금리 인상을 진행을 가능했었는데 사실 하반기부터 이미 벌써 마이너스 쪽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이쪽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옐런 의장이었다면 절대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경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면과는 절대 무관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 모멘텀을 오히려 더 S&P를 하방으로 부추기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채권금리뿐만 아니라 회사채 부분도 다 전부 다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투자금들이 전부 다 회수될 수 있는 상황이 배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S&P 지수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ADP 비농업 고용지수 나올 때 이거 가지고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 들어서 이 ADP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기존의 이제 ADP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80%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의 실제 비농업 고용지수와 매칭을 보여줬는데 최근 장을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인베스트닷컴에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8월 이후로 계속해서 ADP는 상방에 대한 예측시 대비 상방에 대한 의견을 내놨었어요. 상방에 대한 의견을 내놨었고 사실 실제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깨지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더 깨지는 수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보실 때 사실적으로 지금 ADP와 비농업 고용지수의 괴리감이 좀 커졌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ADP의 신뢰도를 깼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관들이 시스템 트레이드 안에서 ADP를 넣고 시스템 트레이드를 돌리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이 지수에 대한 활용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만큼 ADP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제 비농업 고용지수랑도 또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까지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베팅을 하셨다가 금요일장에 데이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시기보다는 실질 고용지표 혹은 고용지표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FOMC의 금리 인상 혹은 통화정책 결정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현명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와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앞으로 랠리 어떻게 이어질지까지 다시 한번 점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41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개장 시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4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40%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FOMC 발언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면서 본장에서 출발했다라는 속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하락이 조금 더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지수 선물 쪽에서도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죠. 2,644.25포인트로 0.4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더욱더 낙폭이 크죠. 6,674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0.6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제가 살펴드렸던 유로 FX도
개장 이후에 가격대가 더욱더 떨어지면서 이제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2034 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지금 초반의 상승폭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1306.4달러 선으로 0.15%의 상승세만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일단 다시 한번 좀 소폭 올라와주면서 67.32달러. 하지만 67달러 중반대는 가격이 깨진 상황이고요. 67.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방향 잡아가면서 92.300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합니다. 0.03%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본장에서도 삼재지수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도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92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2.300 라인까지 다시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달러 인덱스 꾸준하게 올랐지만 5월 한 달간 이제 FOMC 이후에도 달러의 방향성이 궁금한 시점인데 역시나 시청자분들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지금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끝자리 69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께서는 5월 내 달러 인덱스 예상치를, 최고치를 예상하신다면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92.310 라인까지 현재 부근 올라왔고, 어제장의 고가를 보시면 90.370 라인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고점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을지, 또는 추가적으로 아직 추세가 상승적으로 살아있다면 최고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95선까지 맥시멈 열려있다라고 95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4선의 저항선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락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느냐,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저번에도 포커스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곧달러 정책을 하는 얘기를 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의견을 본격적으로 회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수를 하고 약달러 정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약달러에 대해서는 용인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갔었지만 사실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기축통화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항상 제시드렸던 밴드권이죠. 기존의 밴드권이 92에서 100선 사이였다면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103에서 88선 사이의 밴드권으로 기축통화의 권역이 넓어졌다. 기축통화의 권역을 유지하는 이 밴드 자체가 넓어졌다라고 평가를 드렸고요. 다시 이 밴드는 재평가가 될 거다라는 부분까지도 포커스를 드렸습니다. 사실 기존의 밴드권이 이제 8.0 정도 되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만들 박스권도 역시 8.0 정도의 밴드권을 형성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상승세를 보였을 때 좀 안정적인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97선 정도까지가 올해 상승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기축통화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밴드 권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축통화의 기존 권리를 유지를 하려면 97선 정도까지만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 밴드권 안에서 놀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행해야 될 움직임이고요. 트럼프가 조금 더 위험한 환차익 거래를 감행을 한다면은 다시 103선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옆에 문우신 장관이라던가 뭐 경제 관련 자문들이 이런 의견을 좀 추천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위안화나 다른 통화들의 권리 비중을 높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 분야 안에서 이 미국의 갑의 위치를 좀 흔들리게 만드는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밴드 권역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걸 지켜서 가자. 이 밴드 권역을 최대한 좀 넓히지 말고 좀 안정적인 통화권에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좁혀서 가자라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좀 한 얘기를 더 보태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IMF 쪽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서 호평가를 내리고 있죠. 기존에 JP모건이라던가 대형 기관들은 사실 암호화폐를 계속 공격을 해왔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호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면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차후의 흐름이
중앙화폐를 기축통화를 이 각국의 좀 핵심된 선진국들의 기축통화를 묶어서 통화바스켓으로 기축통화를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IMF에서 기축통화가 되는 암호화폐를 출시해버리거나 혹은 그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IMF에서 인증을 하는 과정식으로 책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은 기축통화로서의 이 역할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잘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좀 경제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있다면은 이 기축통화 영역을 지키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상승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94 라인에 좀 한 번의 저항이 있고 그 이후에 95 라인까지도 좀 보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2 라인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 92.41 영선까지 가격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마스터님은 유로FX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게 1.2100 라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일부 안에서 정말 다양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FOMC 발표를 앞두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장에서도 일단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함께 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저희가 뭐 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장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FOMC 발표를 앞두고 지금 약간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우존스 45포인트 떨어지고 또 지금 인텔이 오히려 좀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를 나타내는 실적을 보이면서 애플의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시나 S&P 지수 역시 약간은 0.2% 하락을 하는 수치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시장 반응은 조용하다라는 반응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죽이며 그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 홀로 지금 지금 여기 나스닥 지수도 개장 이후에는 약간 0.1% 정도 하락을 했었다라는 소식에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FOMC가 그닥 그 금리는 크게 인상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진단을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많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의견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